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하늘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마스크 잘 착용해서 기관지 보호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1도 사이로 출발해 쌀쌀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14도 안팎까지 올라 봄 기온이 짙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연말에서 연초 사이 도심 곳곳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모습 종종 보셨을 텐데요.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보도블록 교체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2025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가족 치유 캠프 공모사업 운영기관에 2년 연속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시간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들의 새학기 준비 과정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죠. 3월 1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 지역 드라마 촬영으로 오늘부터 교통 통제가 이뤄집니다. 통제 시간은 오늘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입니다. 통제 구간은 상행 주진리부터 장평리 방면 편도 1개 터널과 도로 3.3km 구간이며 하행 장평리부터 주진리 방면입니다. 촬영 기간 사인보드카와 야간 조명, 안전 고깔이 설치되고 안내 요원의 안내가 이뤄집니다. 그간 버려진 반려동물을 보호할 데가 없어 원주시에 위탁해온 횡성군이 자체 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합니다. 횡성군은 우천면 양정리에 있는 퇴비공장에 2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연말까지 보호실 34개와 운동장을 설치해 유기동물 10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합니다. 현재 횡성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61마리로 지역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맞춰 주변 부지에 추가 센터와 놀이터를 지어서 복합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강원도 각시군이 저소득층이 3년 동안 적금하면 1,0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노동을 하고 있는 생계 의료급여 가구에서 매달 10만 원 이상 3년을 적금하면 정부가 1,08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돈을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받고 6월과 9월, 11월에도 추가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말이 되면 도심 곳곳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모습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돈이 남아돌아서 바꾸는 거냐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시민 보행 환경 개선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이 보도블록 교체 방식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원주시청 도로관리과 김성옥 도로관리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도로관리팀장 김성욱입니다. 네. 자, 물론 보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로 이 보도블록이 파손이 됐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합니다만 이 시민들의 체감상 아직 쓸만한 것 같은 보도블록까지 모두 뜯어낸다면 아무래도 혈세 낭비가 아니냐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이 해마다 보도블록을 교체해왔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매년 보도블록이 노후화되고 파손되어 연간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보행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도시 기능 및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구간별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보도블록의 파손 및 일부 구간 침하로 보행자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비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우려가 있어 이번에 전면 교체 방식에서 부분 교체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보도블록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민원이 접수됐고 또 안전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마다 보도블록을 교체해 왔다는 말씀이신데 지난 2013년이었죠. 원주시 의회가 10년 이상 경과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도내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보도블록 설치 시기에 대한 정확한 행정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기간이 경과한 보도블록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요. 예, 우리 시는 원주시 보도관리대장을 통하여 보도블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의 경우에 하나요 정확한 보도블록 설치 시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도블록의 패턴이 연도별로 변화된다는 점을 활용하면 경과 시기를 일정 부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보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보도 유지 보수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 최초로 보도블록 교체 방식을 전환해서 도입하기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전면 보도블록 교체 방식은 예산 낭비 우려가 크고 실제로 모든 구간이 동일한 수준으로 노후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유지보수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보도블록 교체 방식을 전환하여 전면 교체가 아닌 부분 교체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보도블록 정비를 위하여 연차적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포장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곳만 정비하는 부분 교체 방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적지 않은 시민 혈세가 길거리에 뿌려진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부분 교체 방식 도입으로 중복 교체나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사라지고 특히 시민의 혈세인 지자체 예산이 절감되어 여유 재원을 신규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시민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면 교체 방식에서 부분 교체 방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럼 예산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절감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좀 알차게 활용할 계획이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전면 교체 방식에서 부분 교체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사업비 대비 약 60%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는 중복 교체를 지양하고 보도블록의 적극적인 재활용 및 불필요한 자재비 절감을 통하여 효율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절감된 예산으로 도로의 안전성 강화, 보행 환경 개선, 기타 시급한 도시 기반 시설 유지 보수 등 주요 현안 및 신규 사업에 재투입할 수 있으며 심지어 복지 및 기타 안전 예산 등에 반영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를 확보한 지자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도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60%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바르게 잘 쓰이길 기대를 해보고요. 기존의 보도블록 교체 공사로 보행자들이 차도로 보행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었는데 그럼 이 부분 교체 공사로 전환이 될 경우에 시민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전면적인 보도블록 교체 공사는 공사 구간이 넓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하는 부분 교체 방식은 이러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사전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보도블록의 파손 정도와 교체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한 번에 단시일 내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보행자 안전을 더욱 확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또 한편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의 눈이죠. 점자블록 역시 보도블록 교체 시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반드시 잘 갖춰져야 할 부분일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도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이며 단순히 점자블록 설치하는 것을 넘어 정확한 위치와 올바른 방식으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보도블록 부분 교체 사업에서도 점자블록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점자블록의 배치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기존에 문제가 있는 구간은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실제 이용 환경을 반영하여 점자블록이 미끄럽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 및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네, 유지 보수 체계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럼 보도블록 부분 교체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 계획이고 이 보도블록 시행과 관련해서 남은 과제가 있다거나 혹은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보도블록 부분 교체 시기는 3월 중순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사전조사 및 대상 구간 선정을 진행 중이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은 과제로는 보도블록 정비 시 연차적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점자블록과 같은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을 철저히 반영하고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분 교체 방식 도입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특히 중복 교체나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가 사라지고 보도 관리도 계획에 따라 체계 있게 이루어져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월 중하순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하신 대로 안전하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도로관리과 김성옥 도로관리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2025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가족 치유 캠프 공모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캠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진행하는 가족 치유 캠프 소식인데 먼저 이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실태부터 알려주시죠. 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18%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의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조사 결과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생 순으로 미디어 이용 시간이 길고요. 남학생은 인터넷 과의존, 여학생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과하게 사용하면 발생하는 문제로는 학업 성취도 저하, 또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같은 정신건강 문제, 눈의 피로, 허리 통증, 비만 등의 신체 건강, 해로운 정보 노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청소년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 습관을 지도하고 건전한 오프라인 활동을 독려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원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미디어 전담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작년부터 예방 차원에서 가족 치유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원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 치유 캠프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원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진혜숙 센터장에게 이번 캠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캠프는요, 2박 3일 좀 운영이 되는데요. 다양한 내용으로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 부모 교육이나 집단 프로그램, 또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 집단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제 각 프로그램별 주제는 미디어 사용 습관 조절에 관한 내용이 있고, 또 대안 활동, 부모 자녀 간, 또래 간 소통과 관련한 심리 교육, 또는 그 심리교육에 관련된 실제 활동으로 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심리교육이나 대안활동을 좀 통해서 부모가 자녀가 좀 더 친밀해지기도 하고 또 말로만 아닌 몸으로도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서 관계 변화도 좀 이끌고 어떻게 좀 행동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동기도 좀 강화시키게 되는 거고요. 핸드폰과 인터넷 중독 혹은 과의존으로 고민인 청소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캠프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됐나요? 네, 캠프는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해서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네. 캠프는 핸드폰 없이 미디어 사용 습관 조절을 위한 활동과 부모 자녀 간 소통을 위한 심리교육 등이 진행되는데요. 예.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상담과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단체 활동이 진행됩니다. 작년 처음 진행됐던 캠프에서도 만족도가 높았고 모집 당시에는 모집 인원의 2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렸는데요. 이번 캠프는 초등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보호자 1명과 학생 1명, 총 20가족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오늘부터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전화 신청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네.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관해 진혜숙 센터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캠프 중에 심층 개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캠프 이후에 개인 상담이나 치유 관련 기관으로 연계도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는 좀 정해지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하고 부모들이 실제 활동도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관으로 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로 평창의 청소년 수련원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20가족을 모집해서 총 40명이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배 이상 몰려서 좀 아쉽게도 좀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캠프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도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밖에 센터에서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줄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고요? 네,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이 상시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사가 있으니 고민 해결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개인 상담 혹은 전화 상담 이용해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부터는 느린 학습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6일에는 경계성 지능 청소년기 자녀의 양육법을 주제로 또 강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원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들이 새학기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맘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 미처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번 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세상으로 한 발짝 걸어 나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현실이겠죠. 그럼에도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려면 어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우리가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 도움이 될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처음 세상을 나가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접할 때 낯설지 않도록 차근차근 단계별로 접근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학교 생활에서 되게 많이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 자조 기능이라든가 소근육 발달 이런 것들이 선행되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아는 주변 분들은 우선 학교 현장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생활과 비슷한 환경 안에서 역할놀이 형식으로 학교 생활들을 한번 꾸며본다든지 한번 행해보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거든요. 네. 뭐 책을 읽는 거나 내 물건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 알림장을 받아 적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역할놀이 안에서 내 물건을 내가 어떻게 제자리에 둘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에 있는 지시들을 보고 따라 쓰고 하는 이런 소근육 운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는 거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화장실 활동들을 좀 미리 연습시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에 착석을 오래 하고 착석을 학교 수업 시간에 하고 쉬는 시간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규칙을 익히면서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직접. 단계별로 직접 행하면서 진행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반복 연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역할놀이도 해보고요. 실제 네. 학교 시스템처럼 운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상의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에 어른들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느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이 새로운 시기에 이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교 생활이 즐거운 것이다라고 인식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친구에게 갈 수 있는 다양한 재밌는 상황들 그리고 즐거운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주고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간 거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만큼 나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학교 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떻게 놀이해야 되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면서 그 학교 생활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들 너 이렇게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 또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더 안 좋아해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보다는 이렇게 하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친구들과 재밌게 지낼 수 있고 선생님과 좋은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주는 안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으름장 놓는 이야기보다는 학교가 즐거운 공간이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무엇보다도 네. 첫 번째는 학습이라기보다는 사회 적응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너무 강조하는 것도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달이 조금 느린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혹은 지도하시는 학교 선생님들께 당부사항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부모님들께서 또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부모님과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애가 느린 거에 대한 너무 큰 조바심이 없기를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느리지만 우리 애들이 분명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에 대한 계획과 기대감을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 훨씬 더 잘 발달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잘 건강하게 커나가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였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